여러분, 무역 적자 충격이라. 그래서 IMF 외환 위기 때 있었던 일이 터졌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보면 사실입니다. 무역수지 연속 적자 개월 수입니다. 12개월입니다. 12개월이라는 것은 1년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1년 내내 적자 행진을 계속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대한민국의 수출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1997년 이후로 처음으로 말입니다. 12개월 무역 적자가 터졌으니까요. 게다가 여러분, 규모도 적지가 않습니다. 규모도 여러분 2월 달에 53억 500만 달러입니다. 적지 않죠. 수출이 501억 달러였고요. 수입이 554.04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554억 400만 달러였다는 거죠. 수출은 마이너스 7.5% 줄어들었는데 수입은 3.6% 늘었습니다. 그 결과 53억 500만 달러의 적자가 난 것이지요. 게다가 이 적자가 말입니다. 적자가 하루 이틀 적자가 난 것이 아니라 지금 1년 내내예요. 1년 내내. 1년 내내 적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보시면 1,400만 달러의 적자였습니다. 1,400만 달러. 그러던 것이 8월에는 93억 3,500만 달러의 적자였죠. 12월에도 46억 9,200만 달러의 적자였습니다. 문제는 1월에도 126억 8,900만 달러, 역대 최대 적자를 냈습니다. 게다가 2월까지 53억 500만 달러의 적자를 냈으니까 지금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계속 적자 행진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자 행진이면 대한민국의 가장 강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출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게 지금 제가 12개월 동안 수출이 마이너스가 된 게 핵심입니다.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수출이 핵심이거든요.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 대한민국이 하는 일인데 지금 수출이 무너졌으니까 이게 심각하다. 심지어 말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제가 실물 경제 무너진다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경제가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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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이. 올해 1월 달에만 179억 9,400만 달러, 올해 1, 2월만 179억 9,400만 달러 적자니 심각한 수준이죠.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경제가 진짜 심각하다는 것은 이걸 보면 압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반도체, 두 번째 많이 하는 석유화학 다 마이너스입니다. 반도체는 42.5%나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이죠. 전체 수출액에 반도체가 많이 차지할 때는 20%까지 차지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이 나니 무역 적자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석유화학이 마이너스 18.3%가 됐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사오는 원유 가격보다가 수출 가격이 더 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원유를 우리가 비싸게 사와서 이를 가공해서 대파는 건데 쉽게 말하면 대파는 가격이 비싸게 사온 것만큼 비싸게 가격을 못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나고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은 말입니다. 러시아와 쉽게 말하면 아주 이상한 거래를 해서 싼 러시아 원유를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정제해서 그들끼리 쓰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아랍이나 중동이나 아니면 미국산 석유를 사오는 데 비하면 우리는 비싸잖아요. 그렇다고 가격을 높게 받지 못하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일반 기계 13% 늘어났습니다. 이 기계 수출이 늘어나면 세계 경제가 조금 좋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수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는 뭔가 희망이 보이는 그런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47.1%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철강은 지금 9.8%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일반 기계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지만 철강은 또 반대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신호거든요. 철강이 9.8%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참 오락가락 세계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철강은 9.8%가 줄어들고 일반 기계는 13%가 늘어났으니까 좀 좋아진다의 방점을 더 주자고요. 그래야지 좀 우리도 긍정적으로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석유 제품은 12% 늘어났고요. 디스플레이는 최악이에요. 40.9%가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13.3%가 올랐고요. 뭐니 해도 반도체가 문제인데 지금 반도체가 42.5%잖아요. 그런데 이게 1월보다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1월엔 44.5% 마이너스였는데 조금 좋아지는 모양새예요. 그러나 지금 8월부터 생각을 하면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7개월째 반도체는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8월에 마이너스 7%가 떨어지더니 지금 11월엔 29.8%, 올 1월에는 44.5%, 그나마 2월에는 42.5%, 조금 좋아지는 모양새. 이게 반도체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IMF 때 있었던 일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도체가 전체에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4.2%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중국으로 우리가 하는 수출 비중은 얼마나 되느냐? 전체 수출에 말입니다. 홍콩을 우회한 것까지 포함하면 30% 가까이 됩니다. 30% 넘지는 않습니다. 중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게 23%에서 24% 뭐 이 정도 되고요. 홍콩으로 우회 수출하는 게 한 4% 5% 됩니다. 그러면 30%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에 대한 수출이 24.2%가 쪼그라드니까 우리 경제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중국 전체 수출에 말입니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입니다. 50%가 될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꼬부라지니까 뭐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16.2%, 유럽연합은 13.2%, 인도도 11%, 중동도 20.2%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중국이 줄어들고요. 아세안이 16.1%까지 줄어들었고요. 일본이 4.9%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줄고 중국 주니까 IMF 외환 위기 때 있던 일이 터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대중 무역 수지는 적자 일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에 39억 7천만 달러의 적자였거든요. 2월 달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11억 4천만 달러예요. 이게 작년에 내내 줄었잖아요. 작년 내내. 작년에 말입니다. 5월에 10억 9,900만 달러까지 줄어들더니 12월에는 12억 5천만 달러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나마 12월에는 좀 줄여줬습니다. 6억 1천만 달러로.
그러던 것이 1월에 39억 7천만 달러로 늘어나다가 2월에는 11억 4천만 달러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적자는 또 적자잖아요. 옛날에 중국을 우리가 달러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2억 5천만 달러 흑자나는데 그쳤거든요. 달러밭이 아닙니다. 이제 중국이 옛날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이게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에너지원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에너지원. 아직도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원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원유는 0.1% 떨어지고 석유 제품은 11.3% 떨어졌지만 가스 수입 증가율 보세요. 73.2%입니다. 석탄도 4.4%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14.8%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면 다행히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 에너지원의 수입이 이게 줄어들지 않으면 쉽지 않다. 게다가 중국의 상황, 반도체 상황 이게 좋아져야지 우리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냥 쉽게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예요. 2022년에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472억 3천만 달러였거든요. 지금 2023년에도 179억 9,400만 달러까지 가니까 이게 수출의 비상등 켜진 지 오래됐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도 말입니다. 수출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것인가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대책 정도가 아니라요. 제가 팀 코리아를 만들으라는 이야기 이전 정부 때 진짜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정부는 팀 코리아를 만들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하게 지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요. 2023년도 이게 쉽지 않아요. 1월에서 2월까지 179억 9,400만 달러라고 하면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2억 6,700만 달러보다도 많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IMF 때 84억 5천만 달러보다는 2배가 넘습니다. 여기에다가 1996년 206억 2,400만 달러보다도 많고요. 그나마 여러분 좀 위안을 삼아야 될 것은요. 수출 증감률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줄어들었다. 지금 2023년 16.6%가 줄어들었는데 2월에는 7.5%가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여기에도 착시가 있습니다. 착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월 달에 조업 일수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 명절이 1월로 갔잖아요. 그래서 일할 시간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 조업 일수를 감안을 하면 수출이 솔직히 좀 나쁩니다. 그렇지만 1월보다는 조금 좋아지는 모양새라서 이게 조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물 경제가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현실이 됐고요. 이제 1년이 됐으니까요. 아마 앞으로도 나빠질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더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사실 두렵습니다. 이게 수출이 좋아져야지 기업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기업 실적이 좋아져야지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많아집니다. 월급이 많아지면 이게 소비를 더 늘리고요. 그러면 내수도 좋아지거든요. 우리나라는 구조상 수출이 줄어들면요. 사람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 전체가 이게 쪼그라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워지겠다. 그 생각 저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물 경제가 나빠진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속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물 경제가 나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요. 무조건 취직을 하자. 그리고 현금을 쌓아가자. 이게 핵심이라는 것 아마 아셨을 겁니다.